전에는 경총에서 매년 주관하시는 이 연찬회에 참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참석해서 축하 말씀도 드리고 또 저희 노동계가 어떻게 가야 할 부분인가 또 저희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은 뭔가 하는 것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 노동계도 반성하고 또 고쳐가겠다. 그러니 사용자들도 좀 바뀌자. 그리고 우리 노사 주체들이 우리 한국 사회의 주도 세력으로서 뭔가 한번 만들어 보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참석한 이 자리는 그런 어떤 발전적이고 뭔가 희망적인 얘기라는 것보다는 2011년도 노사관계의 전망은 매우 어둡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뭔가 좀 그렇게 마음이 밝을 수만은 없는 그런 기분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국 사회에서 노사 부분에 있어서 한 두 번 정도의 큰 변화가 있었죠. 저희들이 80년대 말에 노동자 대투쟁 때 상당히 좀 진홍을 겪었었고 그때 한국 사회에 노동계가 큰 발전이었느냐 아니면 퇴보였느냐 하는 부분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그때 당시에 큰 노사관계 진통이 있었고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IMF 외환위기 이후에 노동계가 상당히 어려워지면서 또 운동 방향이 변화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 나름대로 한국 노사는 서로 좀 어떤 해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들이 뭐 결과는 그렇게 성과는 썩 좋지 않았지만은 그런 기간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 2010년도, 금년 2011년도를 지나면서 또 한 번의 큰 회오리가 불지 않겠느냐. 그런 회오리가 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누가 만들었느냐. 뭐 이런 거 이전에, 어쨌든 현재 상황은 큰 회오리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단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강성 투쟁가로서 이미지도 상당히 많이 있었죠. 누구보다도 강하게 싸웠었고 옥고도 2번씩이나 치러 가면서 했지만 그 다음에 노사가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생각하고 나선 저희가 사용자와 함께 뭔가 텃밭을 함께 가꿔보자 하면서 우선 우리 노동운동의 방향부터 바꾸겠다. 그래서 춘투가 없어졌을 겁니다. 저희 한국노총도 매년 5월 1일 날이면은 민주노총과 마찬가지로 집회를 시작으로 해서 봄에 임단투를 시작을 했고 그 춘투가 이어지면서 여름에 좀 어느 정도 휴식기를 갖고 다시 임단협 부분의 결과가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또 그 춘투의 평가들을 가지고 다시 하반기 투쟁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어떤 해에는 하투도 있고 어떤 때는 동투도 있고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총위원장 하면서 꼭 5.1절 행사를 이렇게 투쟁의 신호탄으로 매년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노사관계가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보면은 투쟁이 필요치 않다고 보면은
이걸 우리 노동자들의 대축제로 전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한국노총은 5.1절 집회를 없애고 5월 1일 전국 마라톤 대회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에서는 춘투가 사라지고 그래서 양 노총의 어떤 공동 투쟁 또 공동 연대를 한 투쟁은 아니지만 이런 투쟁들을 통해서 좀 한국 사회가 뭔가 국민들이 불안해지고 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완화시켰다.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외국 투자 자본들이 한국에 투자를 꺼리는 부분이 바로 이런 악성 노동운동 투쟁들 때문이다. 이런 또 국민적 물론 이제 정부에서 그렇게 호도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외국 투자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제가 외국에 가서 한국의 노사관계가 그렇게 우려할 정도로 또 외국 언론에 비추어진 정도로 그렇게 나쁘지 않다. 투자를 해주라. 이러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노사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드리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국의 노동운동의 방향이 좀 바뀌었다고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평가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정말 강경한 투쟁 일변도로 나갔던 적도 있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오히려 한국 노동운동의 방향을 바꾸는데도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3년 전에 노동운동 이제 임기를 마치고 현장으로 복귀해서 이제 노동운동을 접고 일반 사회인으로서 또 기업의 직장인으로서 지난 3년간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노조법이나 또 MB 정권이 하고 있는 이런 천박스러운 노동정책들을 보면서 이제는 다시 한국에 안 그래도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한국 노사관계는 항상 최하위 수준이었다 이렇게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노사관계를 어떻게 선진 노사관계로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나름대로 활동하다가 어쨌든 현장으로 돌아갔었는데 지난 3년간 보면서 이 정권의 노동정책도 그렇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 노동의 현실이 이제는 강성 노조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로 됐다. 그래서 현장이 저보고 노총을 다시 맡아달라 하는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노총위원장을 이미 2임기를 하고 현장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다시 노총위원장에 출마한다는 그 현실은 조직적으로 그렇게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노동 현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으면은 저에게 다시 와서 한국노총을 좀 살려주라. 그 살려주는 방법은 강성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그 현장 부름에 응했고 출마를 했고 언론에서 잘 보셨겠지만은 3파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차에서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는 이런 참 어이없는 결과가 온 게 지금 우리 노동 현실이 얼마나 특히 한국노총 어렵겠는가 하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저희 한국의 노사관계가 최하위라고 항상 IMD나 WEF에서
그 노사관계 지수가 발표될 때마다 60개국 나라를 평가하면 60이고 80개국 나라를 평가하면 82인 이 나라에서 어떻게 저희가 경제 수준이 10위권 안으로 도약할 수 있겠는가? 바로 이 경제 주체인 기업과 노조가 있는데 기업과 노조 관계가 세계에서 최하위권인데 어떻게 우리가 국가 경쟁력이 20위권에서 10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으며 또 이 경제 수준이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노사관계를 좀 선진화해 보자고 주장했던 게 제가 말하는 노사관계 선진화입니다. 근데 이 정권에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선진화라는 단어는 씁니다. 그러나 천박스럽기가 그지없죠. 노동 배제적이고 노동 무시하고 노동을 경시하고 그리고 정부가 다 하겠다. 그리고 사용자들만 잘 해봐라. 그래서 경제 지표들이 아무리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노동자들이 더 행복해졌습니까? 좀 더 구체적인 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현실에 대해서 구체적인 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과거 주장했던 것들을 좀 더 이어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노사관계가 최하위에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지표를 좀 올리려면은 노사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경총 회장님하고 노총 위원장하고 둘이 만나서 우리나라 고용 문제를 고민하고 또 우리 인적자원 개발과 어떤 일자리 재배치 문제라든가 직업훈련 이런 것들을 좀 상의하고 이럴 수 있는 관계는 안 되는가. 그랬을 때 바로 노사관계가 형성되고 노사관계가 수치가 올라가겠죠. 근데 우리는 한국노총 위원장과 경총 회장님이 만날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뭐냐 하면은 노동부에서 노동법을 일방적으로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보고 막 뚝딱뚝딱 정권이 바뀔 적마다 법 개정합니다. 그럴 때 경총 회장 와라, 노총 위원장 와라. 그리고 거기서 싸움을 붙입니다. 정부의 노동법 부분에 대해서 노사는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기회밖에 없다. 그러니 노사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만들면 되겠는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을 만나서 2번을 자문을 구한 거 아닙니까? 그분이 바로 네덜란드 노총위원장 10년 역임하셨고 재무부 장관 3년 역임하셨고 수상을 10년 역임하셨던 빔콕 수상입니다. 여왕제에서 수상이라면 우리나라 대통령입니다. 노총위원장을 10년 하실 때 바로 서유럽에서 가장 노사관계가 악화되어 있던 네덜란드 모델, 과거 정권에서 네덜란드 모델을 상당히 강조했던 시절도 있었죠. 그 바세나르 협약인가요? 그 협약을 만드셨던 주인공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노사관계가 소유럽에서 상당히 긍정적 평가를 받는 그 네덜란드 모델을 만드시고 재무장관도 하시고 수상도 10년 역임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분에게 한국의 노사관계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평을 하셨습니다. 한국의 노사관계는 없다. 기업 단위 노조에서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중앙단위에 당신들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 않느냐. 당신들이 만나서 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그러니 노사관계를 가져가려면 공동의 할 일들을 찾아봐라.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공동의 할 일들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고용 부분, 또 그 부분에서 이제 청년 실업이라든가 일자리 재배치라든가 직업 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노사가 한번 공동의 할 일로 찾아서 그걸 같이 해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자면 돈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재원이 없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너네 나라도 고용보험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고용보험은 바로 여기 모이신 기업인들, 기업과 노동자들이 내는 돈입니다. 국민 세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세가 아닌 노사가 내는 돈인데 그걸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 관리 운영하는 주체는 노사입니다. 돈을 낸 당사자들이 관리 운영을 합니다. 또 어떤 나라는 노사정이 공동관리를 합니다. 그럴 경우는 프랑스 같은 때 정부는 그 관리 운영하는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정부도 공동관리 운영하는데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사정이 공동관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노사가 관리하거나 돈을 낸 당사자들이 관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정부는 관리 운영비마저도 한 푼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낸 당사자인 노사는 운영 주체에서 완전 배제합니다. 노동부의 뒷주머니 쌈짓돈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정 부분 좀 노사한테 내놔서 노사가 바로 공동의 할 일, 핀콕 수상이 지적하신 그 부분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라. 근데 우리 사회자분도 노동부 장관 하셨지만은 노동부 장관이 학자 출신이 갔을 때 관료들을 완전 장악하기가 쉽지 않은 이 관료 세계 아닙니까? 그냥 못하셨어요. 관료들의 자기들의 그 철밥통 의식 때문에 절대 안 놉니다. 안 놓습니다. 그래서 노사관계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근데 핀콕 수상에게 그랬어요. 그럼 정부는 무슨 역할을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노사관계의 지원과 서비스만 하면 정부의 역할은 다 끝나는 거다. 왜 정부가 다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노사관에 해야 할 일을 다 뺏어가 버려서 우리 한국은 노사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경총에 부지런히 찾아다니고 정경련도 가보고 상공회의소도 가보고 그 강의도 해보고 그러면서 또 사용자들한테 요구만 할 수 없으니까 우리 노동조합이 먼저 반성하겠다. 이렇게 바꾸겠다. 그러니 앞으로 노사관계를 한번 가져봅시다. 그랬는데 노동운동이 춘투도 없어지고 외자유치하러 다니고 막 이랬는데 지난 3년 동안 노조법이 바뀌면서 바로 그렇게 변화됐던 한국노총은 다 죽어버리고 노동운동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 노총 조직들은 오히려 건재하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재원 장관은 작년 12월, 금년 1월 계속 주장하는 게 또 이 노동의 유연화를 위해서 파견법이라든가 비정규직법, 뭐 여러 가지 기간제법, 뭐 점점 더 노동법을 개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정규직만 양산시키고
한국 경제가 아무리 올라가면 뭐합니까? 우리도 국민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국민입니다. 국민이 불행해지는데 이 국가사회가 온전히 발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노동운동이 먼저 반성하고 바뀌겠다고 얘기했으면 춘틀을 없애고 외자유치를 하고 그렇게 바뀌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들이 사용자 단체에서도 나오고 정부도 거기에 걸맞는 지원과 서비스를 하는 이런 자세로 돌아가고 노사정 3주체가 다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작년 12월에 만들어진 노조법 어떻습니까?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으로서 타임오프제를 도입했습니다. 타임오프제 외국에 많이 있습니다. 서유럽 EU 국가나 OECD 국가들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국가가 타임오프에서 상한선을 법으로 만든 상한선을 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타임오프제를 둔다 그러면 오히려 하한선을 둔 나라들은 있습니다. 하한선을 뒀다는 것은 노조를 보호하기 위해서 타임오프제를 만든 겁니다. 예를 들면 1000명 사업장에서는 노조가 최소한 몇 명은 돼야 된다. 그 이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타임오프제가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000명 사업장은 노조가 몇 명 이상 넘으면 안 된다. 이름은 타임오프라고 같이 쓰는지 모르지만은 법 취지는 완전히 전혀 반대이죠. 또 하나의 큰 문제점을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타임오프제 처음 만들 때는 아마 좀 대기업 좀 힘이 있는 노조들이 대기업 노조들이 전임자가 너무 지나치게 많다. 그러니까 이걸 일정 부분 법으로 좀 제한하자. 이 취지였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본다 그러면 기아차가 29,000명입니다. 저희 한국노총의 국민은행이 21,000명입니다. 기아차 전임자는 204명입니다. 한국노총 KB의 전임자는 44명입니다. 204명, 44명. 기아차 비율로 따진다면 저희 국민은행도 140명 정도는 됐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 한국노총은 44명이었습니다. 합리적 노동운동, 5분 정도 있죠? 합리적 노동운동을 하는 데서는 이렇게 그래도 비교적 적정한 수준에서 노사 간에 합니다. 그런데 타임오프제 법이 시행되고 나서 기아차는 강경투쟁을 배치해 놓고 어쨌든 조합원들에게 14,200원이라는 수당을 신설해서 그 50억 원 되는 돈으로 전임자 임금, 조합비로 전환해서 전임자 임금 숫자를 그 정도 가져가는 겁니다. 또 각종 위원회에 참여를 하도록 해서 또 한 100여 명 그 전임 활동을 보장받는 겁니다. 200명 이상 되는 전임자를 다 보장받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은행은 어떻냐? 16명으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금융노조, 즉 상급단체인 금융노조로 파견할 간부가 없습니다. 한국노총으로 파견할 간부가 없습니다. 자기 단위노조 간부도 3분의 1로 3분의 2가 줄어들고 3분의 1밖에 안 남았는데 상급단체 파견할 간부 어디 있습니까? 이제 4개월 뒤면 복수노조 시대입니다. 이래놓고 각 노총 간 뭐 경쟁 한번 해봐라.
저희 한국노총 경쟁 못합니다. 분명히 경쟁을 하려면 일꾼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파견 간부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법은 노조법을 개정하든가, 지금 노조법 개정 이후에 1년 2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결과를 한번 보자. 이렇게 법 제정 당시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그럼 뭔가 법에 문제가 있다. 총체적 문제가 있으니 한번 바꿔보자. 전 대화로 한번 바꿔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근데 노동부가 우리는 대화 못하겠다. 못 바꾸겠다. 그러면 한국노총이 가야 할 길은 뭡니까? 딱 하나. 우리도 다른 노총처럼 강경투쟁을 통해서 우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임자 숫자를 확보해야지 복수노조에서 경쟁에 필요한 일꾼들을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노조 전임자들이 투쟁만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운동의 방향을 바꿨을 때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무관리 차원에서 우리 노조 전임자들이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역할을 부정하고 다 무조건 되고 노조 간부 숫자만 줄이면 한국의 노사관계가 어느 정도 될 거다. 이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그리고 복수노조 부분이 있습니다. 단결권 부분 때문에 복수노조 가야겠죠. 그런데 노동 3권이 있지 않습니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단결권을 ILO라든가 이 국제기구에서 복수노조 허용해라 이렇게 하니까 단결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복수노조를 만들어서 교섭 창구 단일화를 만들어 놓고 노동부가 입법기관도 아닌 행정기관에서 매뉴얼이라든가 행정지침이라는 미명하에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 즉 노동 3권 중에 노동 1권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이 노동 2권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노동 3권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고 전 세계가 또 ILO라는 국제노동기구가 매년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인데 우리는 오히려 역으로 노동 1권만 받고 노동 2권은 더욱더 무력화된 이런 잘못된 법이라면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이 노조법에 대한 잘못된 제정으로 인해서 한국노총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노총은 다시 옛날에 춘투를 부활하고 강성 노동운동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게 이번 5.1절의 전국집회 복원서부터 시작될 거고 4월부터 춘투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우울한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